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시작되는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 인어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그녀의 모험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크고 아름다운 바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주인은 위엄 있는 바다 왕이었으며 그의 6 아름다운 딸들이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왕국은 끝없이 펼쳐진 산호초와 밝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가득한 정말로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는 바로 인어공주였습니다. 그녀는 길고 금빛 머리카락과 맑고 푸른 눈을 가진 매우 사랑스러운 인어였죠. 인어공주는 항상 바다 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바다 위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15살이 될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가 사람들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었지만 인어공주는 아직 너무 어려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수면 위에서 본 하늘의 구름, 밝은 태양,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높은 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어공주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바다 왕국의 생활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인어공주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홀로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며 자신이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꿈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수면 위의 세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너무나도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도 수면 위로 올라가 사람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일날이 되자 인어공주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자마자 그녀는 눈부신 석양과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큰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에는 젊고 잘생긴 왕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그의 자태와 환한 미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왕자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인어공주는 용감하게 왕자를 구해 해변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자는 무사히 해변에 도착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어공주는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는 재빨리 물속으로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왕자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인어공주는 멀리서 왕자가 의식을 되찾고 그 여인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인어공주는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왔지만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왕자가 생각나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 마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지만 인어공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마법의 물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마녀는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어공주는 고민했지만 결국 왕자와 함께하기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녀의 물약을 마신 인어공주는 2 다리를 갖게 되었고 왕자의 성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성에 도착한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왕자도 인어공주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 인어공주가 아닌 다른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다시 마녀를 찾아갔고, 마녀는 인어공주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왕자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바다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는 하늘로 올라가 선한 영혼이 되었고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왕자의 성에 도착한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신비로운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성에서 살게 되었지만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왕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왕자는 그녀를 그냥 신비로운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성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풍습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함께 마차를 타고 성을 둘러보거나 성의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인어공주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구해준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자신이 왕자를 구해준 인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자는 결국 자신을 구해준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인어공주를 돕기 위해 다시 마녀를 찾아갔고, 마녀는 인어공주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인어공주는 왕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코 왕자를 해칠 수 없었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바다 위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어공주는 하늘로 올라가 선한 영혼이 되었고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며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인어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용감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인어공주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어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꿈나라에 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얀 피부와 새빨간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 백설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선함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자,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숲 속에는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왕과 왕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왕비는 궁궐의 창가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눈처럼 하얀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얼마 후 왕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큰 슬픔에 잠겼지만 백설공주를 돌보기 위해 다시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성격이 냉혹하고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거울에게 묻곤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면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왕비의 질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백설공주는 하얀 피부와 새빨간 입술, 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분노에 차서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그녀를 숲에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다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7 난쟁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환영하며 그녀와 함께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쟁이들은 각각 특유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쟁이는 키가 작고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난쟁이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난쟁이는 음악을 사랑하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 난쟁이는 요리 전문가로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백설공주와 다른 난쟁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난쟁이는 미술을 좋아하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섯 번째 난쟁이는 매우 용감하여 숲속의 위험으로부터 모두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난쟁이는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모두를 돌봐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난쟁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난쟁이들도 백설공주를 사랑하며 그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은 다시 한번 백설공주를 칭찬했습니다. 왕비는 변장을 하고 여러 번 백설공주를 해치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독이 든 빛이었습니다. 왕비는 변장하고 예쁜 빛을 백설공주에게 주며 머리를 빗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왕비의 호의를 받아들였지만 빛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난쟁이들이 돌아와 빛을 빼주자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시도는 독이 든 코르셋 끈이었습니다. 왕비는 다시 변장하고 아름다운 코르셋 끈을 주며
백설공주의 허리를 조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다시 의식을 잃었지만 난쟁이들이 돌아와 끈을 풀어주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먹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넣어 숲속에 안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유리관을 열고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왕자의 키스는 백설공주를 깨웠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왕비는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자신의 질투심과 악행에 대해 크게 후회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7 난쟁이들과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의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은 백설공주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백설공주의 용기와 선함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용기와 선함이 가득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나요? 백설공주는 내적, 외적으로 모두 아름다운 소녀였죠. 이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룬 소녀 신데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이제 신데렐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상인이었고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새어머니와 그녀의 두 딸이 신데렐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은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난 동안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의 심한 구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재와 먼지 속에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가끔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가 물려준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드레스를 보며 언젠가 그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작은 새들과 쥐들은 신데렐라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성대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자는 결혼할 신부를 찾고 있었고 모든 젊은 여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무도회에 갈 자격이 있겠니? 집안일이나 하거라. 새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언니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갈 준비를 했고 신데렐라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속으로 슬픔을 삼켰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의 낡은 드레스를 꺼내어 입어보았지만 너무 낡고 헤어져서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방 안을 비추며 요정대모가 나타났습니다. 요정대모는 신데렐라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신데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마. 요정대모는 마법을 부려 호박을 멋진 마차로
쥐들을 마부와 말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낡은 드레스는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마법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요정대모는 신데렐라에게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신데렐라, 기억해. 마법은 자정이 되면 풀리니까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정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멋진 유리구두를 신고 마차를 타고 무도회로 향했습니다. 무도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왕자도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실래요? 신데렐라는 부끄럽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밤새도록 춤을 추었고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고 신데렐라는 요정대모의 당부를 떠올리며 서둘러 무도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지만 멈추지 않고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떨어진 유리구두를 주워들고 그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구두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여인들에게 유리구두를 신어보게 했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구두는 너무 작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실망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신데렐라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을까요? 신데렐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왕자는 기쁨에 차서 신데렐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찾던 분이군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은 왕궁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데렐라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질투심과 악행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들을 용서하고 왕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데렐라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신데렐라의 용기와 선함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자와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결혼하고 왕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왕궁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왕자와 신데렐라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왕궁의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왕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백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왕궁의 도서관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지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또한 왕궁의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며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을 열어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왕궁은 항상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었고 왕자와 함께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